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어젯밤에 미국 1월 CPI 발표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보인 시장의 그런 모습은 약간 좀 감기가 좀 있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광기가 약간 좀 선을 넘은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과열 구간에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식혀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좀 차갑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CPI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번만큼은 하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만 보면은 좀 말이 안 됐죠. 왜냐면 CPI 발표 전부터 지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CPI 발표되자마자 지표 상관없이 그냥 위로 쏘더라고요. 이렇게 흔들면서. 이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죠. 지표 발표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지표가 발표되면 웬만해서 이거 지금 나스닥 100 선물 기준인데,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는 웬만해서 뭐 마이너스 2% 정도까지 찍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표와 상관없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위로 막 치고받고 하고 올려갔다가 또 빼고 다시 또 이걸 또 다시 올려버리고 좀 말도 안 되는 좀 무빙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번 주가 옵션 만기주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옵션 포지션이랑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옵션 만기주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보는 세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하방을 저지하고 싶은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좀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움직이는 미국 시장이 제대로 된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바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은 특히 신용 자금이 최근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이게 지금 밑에 지나가는 하늘색이 신용 자금이거든요. 근데 신용 자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구간이 딱 2월 달입니다. 여기가 2월 달 시작이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고점대에서 막 횡보할 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더 좋았잖아요, 시장이. 이때부터 테마 장세가 강력하게 만들어지면서 개인들이 신용을 여기서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신용 자금이 한 17조 정도 육박할 텐데, 이전에도 앞서도 작년 말에 신용이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면, 여기는 별로 안 늘어나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신용이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이 고점대 영역에서. 왜냐하면 보통 지수가 고점대 구간, 과열 구간으로 들어갈 때 종목들이 좀 테마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급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눈 돌아가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때 좀 신용을 많이 지르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도 보면 신용이 오히려 증가해요. 이거 다 신용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이렇게 타게 되면은, 물타기까지 하게 되면은 반대로 신용을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말에 이 구간에서 신용이 좀 많이 털리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무서우니까 신용 막 던지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2월 달에 갔을 때 신용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 그렇게 뭐 강한 조정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용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신용을 어느 정도 털어내는 그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가능성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만큼은 올라간 게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을 좀 어느 정도 털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스피가 거의 2월달 내내 2주 정도 횡보를 했는데, 오늘 이제 가격 조정으로 전환되는 그 신호탄이 터졌죠. 그래서 제가 이 주간 때 좀 머리를 좀 냉정하게 차갑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정이 뭐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대비하지 못한 악재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면서 시장의 조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이때 특히 2월 달에 움직였던 시장 흐름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조금 광기가 조금 많이 녹아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 이거를 충분히 식혀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CPI 발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넌지시 힌트를 드렸죠. 1월에 서비스 지표가 너무 충격적으로 강했고 그리고 고용시장이 펄펄 끓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서비스 물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확인이 됐고 그리고 지수 상단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유발했고 오늘 유발했죠.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시작된 날인데 발표 결과를 보면은 조금 웃긴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 스크린샷을 해놓은 거거든요. investing.com에서. 이게 헤드라인 CPI인데 이게 보이세요? 수정된 거? 원래 6.5%였잖아요. 12월 CPI가. 그런데 어제 낮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낮에 이게 6.4%로 수정됐었어요. 원래. 그런데 어제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이었잖아요. 이때 발표되기 전에 갑자기 수정되었던 6.4%가 다시 6.5%로 원복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수정된 거 보고 이번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6.4%가 여기 그대로 찍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CPI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6.5%로 일단 다시 바꿔놓으면서 0.1%라도 내려갔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잘 잡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통계를 관리하는, 발표하는 쪽에 좀 압력을 가한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도 이렇게 통계 조작체 비슷한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게 그렇게 조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CPI를 좀 본격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가중치가 조금 변경이 됐잖아요. 가중치가 좀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추이 자체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일단 에너지 쪽에서 다시 월간 단위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하게 상승을 했고 서비스 쪽은 그냥 원래 강했죠. 이거는 쉽게 꺾일 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꺾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고용이랑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쪽 에너지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그런 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할 것 같지는 없고 이게 1월 달이었잖아요.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작년 1월 달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 전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높게 나온 것들이 반영된 건데 2월 CPI 발표 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2월 달 거부터는 다시 좀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에너지 쪽에서 그거를 좀 유도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이 구간이에요. 이게 작년 2월 달입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대 양봉 캔들은 2월 28일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이 거의 요 캔들일 거예요, 아마. 요 정도 캔들일 텐데 지금 가격이 여기잖아요. 지금 가격이 여기고 이제 2월 달 가격이 미디안 가격으로 보면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아마 2월 달 CPI에 찍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월 달 CPI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2분기부터는 집값도 이제 하락분이 반영될 거기 때문에 PC 쪽에 좀 우호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물가 지표가 시장 투자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데이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반기라고 제한을 둘게요.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가 CPI가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기고 효과가 작용이 돼서 올해 상반기는 그래도 좀
빨리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이제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고 효과가 사라져요.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이면은 그러니까 경제가 부러지지 않는 상태, 고용이 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시장이 환호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이 구간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발 인플레가 재점화되는 그런 구간이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리오프닝 이후에 지금보다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ISM 제조업 지표도 뭐 2분기 어느 시점부터 반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표들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PPI부터 해서 시간의 딜레이를 가지고 분명히 몇 달 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메인 시나리오를 상보하저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만 경제가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상반기에 나타나고 주식시장도 만약에 반등을 이번 조정 이후에 강하게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희망 회로가 강력하게 돌 겁니다. 무슨 희망 회로? 연착륙.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희망 회로일 뿐이고요. 제가 저번 주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이 5월에 된다. 그때도 연준 쪽부터 해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대부분 연착륙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어필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게 차트로 봐도 확인이 되거든요. 일단 2000년 닷컴 버블 때 크게 터지기 전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이때 보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연착륙의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해 상반기 더 큰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착륙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화광 반조일 수도 있죠. 한 리세션 전에는 어쨌든 이렇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늘 그랬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제가 저번에 상반기를 즐기되 취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저는 똑같이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CPI 빨로 조정이 시작되긴 했겠지만 신용 자금 상태를 보면은 조정이 의외로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패턴을 만들고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가지더라도 여기에 너무 취하지 말자. 항상 머리는 냉정하게 차갑게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CPI 때문에 조정이 시작된 건 아니죠. 솔직히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그런 이벤트가 터졌을 뿐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후에 나오는 어떤 이슈들일 거예요. CPI 이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쭉 만들 수는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아직도 특히 미국 쪽에서는 정부 부채 한도 이거를 어떻게 좀 합의를 하느냐. 이게 또 노이즈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미중 간에 이런 불화도 갑자기 또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 이슈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PF에 대한 이슈 이거 나올 수 있고 특히 3월 달에는 증시도 상패 시즌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본과 관련된 이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간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복합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멤버십 이번 금요일 날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분명히 조정을 만들 만한 이슈가 계속 나오긴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